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함성입니다. 상담자의 경청 반응에 대해 소개하는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석과 해석의 사촌쯤 되는 재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석은 상담자의 경청 반응 4번째 동영상에서 해석적 감정 반응을 소개하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이 감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해석은 감정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욕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정신분석가인 피네첼은 해석은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의식적인 것이 되도록 돕는 것인데 무의식의 경계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해석의 기능과 목적을 함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의 해석은 이것이 바로 내가 아무개 씨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이고, 그래서 상담자의 해석은 내담자의 통찰이나 더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신분석 전통에 따르면 해석은 무의식적인 과정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정에 바탕을 둡니다. 무의식적인 갈등과 패턴들을 들추어냄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가 더 많은 자기인식과 더 수준 높은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통찰 하나로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통찰은 내담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응적인 방식을 향해 움직이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대화문은 상담자 경청 반응 4번째 동영상에서 해석적 감정 반영 기술을 소개할 때 인용했던 대화문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 화를 표현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로 단순하게 감정을 반영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처받은 감정을 해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처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다시 비난받는 게 놀랍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상담자의 반영을 부인하지만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담자가 더 이상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과거 상처를 뜻하는 것이고 상담자에게 과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경험을 탐색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시문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호를 인지하고 더 전통적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불신한 거에 대해 네가 화를 내면서 반응한 건 너의 부모님들이 너를 믿지 않았을 때 네가 했던 반응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니? 이러한 상담자의 해석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담자의 이슈를 건드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담자가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있던 욕구와 정서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예시입니다. A씨 부부는 서로 자신은 헌신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데 상대는 그러한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불평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분석 가족 상담자는 부부에게 각자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남편 A씨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이 자녀를 망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어릴 적에 다른 아이들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와도 남자답지 않게 군다고 오히려 어머니는 어린 A씨를 꾸중했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다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거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A씨의 아내의 부모는 유흥을 즐기고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자신들의 애정과 걱정을 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씨 아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안녕을 걱정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그런 아내한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내는 결혼 후에는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묻지도 않고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내에 대해 A씨는 속으로는 분개를 하지만
어머니한테 사용했던 방어 기제를 아내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표현이 풍부한 가족 안에서 자란 A씨 아내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부부 갈등의 뿌리가 밝혀진 후에는 상담자는 해석을 전달하는데 다음은 부부가 어린 시절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왜곡된 이미지를 어떻게 그동안 부부 관계에서 계속 재현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예시입니다. A씨는요, 어릴 적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절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피하려고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엄마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내분은 표현하지 않는 남편은 자신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다가가지를 않았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원가족에서 배웠던 방어 전략을 새롭게 형성한 가족 안에서 완고하게 계속 이어가면서 살았다는 해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기술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 과거와 현재 관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모님한테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첫 번째 진술을 했을 때 바로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내담자가 처음 두 개의 개입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사용할 때 타이밍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석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정신분석가인 피네첼은 준비되지 않은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분석가가 하는 말들과 접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럴 때 하는 해석은 어떠한 것도 해석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 해석은 고급 기술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정신분석 서적들을 읽고 정신분석 치료 과정을 이수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기술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과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해석은 보통 저항과 방어를 가져옵니다. 재구조화입니다. 재구조화를 해석의 사촌쯤 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해석을 무의식적인 과정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현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위아래 작업이라고 한다면 재구조화는 내담자가 그들의 문제나 불만을 좌우 옆으로 이동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돕는 좌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재구조화의 공통점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점은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는가, 옆으로 움직여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 작업은 주로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족체계 해결 중심 인지치료 상담자들은 재구조화 작업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재구조화의 목표는 문제나 불만, 상호작용을 새로운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인식과 상호작용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유연성이 증가함으로써 불안, 화, 슬픔 등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재구조화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한 가지는 기존의 현실 인식에 또 다른 관점을 추가해서 인식의 폭과 유연성을 넓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담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확하지 않고 부적응적일 경우 그러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 예시문은 집단 상담에서 이루어진 재구조화의 사례입니다. 이 두 명의 10대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히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티격태격합니다. 상담자는 우선 그들이 항상 붙어 앉아 있다는 팩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재구조화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는 대신 서로에 대한 호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재구조화합니다. 재구조화는 상담자의 세계관이나 인생 철학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인식의 틀, 즉 프레임을 잘 이해한 다음에 내담자가 놓치고 있는 새로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내담자 인식의 틀,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되는 즉시 내담자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상황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즉 재구조화하고 그것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구조화의 예시문들입니다. 첫 번째 예시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울한 내담자에게 제시한 재구조화이고, 두 번째는 반항적인 청소년에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제시한 예시문입니다. 재구조화도 해석과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상황을 잘 이해한 후에 알맞은 타이밍에 제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석과 재구조화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